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에요. 인생에 크게 모난 곳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이혼만은 평탄함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제가 당한 일이 너무 화나고 열받는 데다가 남편과 시모의 어이없는 행각에 글을 쓰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누구든지 이 일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앞서 말했듯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2년의 교제 기간 끝에 30대 초반의 나이로 결혼에 꼬리는 흔하디 흔한 여자. 결혼 후에도 남편과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집안일과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죠. 남편과 비슷한 정도로 벌고 있다는 것만은 좀 다를지도 모르죠. 보통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잘 버는 경향이 많잖아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업종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남자가 승진이나 경쟁에 좀 더 가깝다고 해야 하나? 그런 면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봐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있는데 제가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균이고요. 남편이 생각보다 못 버는 거죠. 남편에게는 승진이나 경쟁을 통한 지위 상승의 욕구가 전혀 없거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경쟁보다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더 좋다고 본인은 말하곤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돈 쓰는 건 좋아하거든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남편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결혼 초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노력은 고사하고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며 그냥 이 사람 성격인가 보다 싶었는데 이혼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됐죠. 그 사람의 나쁜 습성이라는 걸요. 그 습성 때문에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남편뿐만은 아니죠.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시모였으니까요. 시모는 나쁜 의미로 연락에 목숨을 거는 타입이었거든요. 매일 연락해서 안부 인사를 묻는 느낌이 아니라 매일 연락하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시모였어요. 통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모의 말에는 가시뿐이었거든요. 그런 시모와 남편 사이에서 제가 4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시댁의 유일한 정상인 시부 덕분이었죠. 제게는 잘해주었지만 시모에게는 유독 엄격한 면이 있으셨어요. 시부가 보는 앞에서 시모가 저를 혼내면 시부가 시모를 혼내곤 했기 때문에 시모는 절대로 시부가 있는 곳에서 저를 혼내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는 잘 모르지만 양가 아버님 두 분은 따로 식사를 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의 딸이자 자신의 며느리인 저를 시부가 아껴주신 것도 그때는 무척 감사했죠. 결혼 초부터 시모는 매일 연락을 하기 바랬어요. 그게 시댁이라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먼저 결혼한 친구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전화를 매일 드렸죠. 그런데 이때부터 저는 약간의 싸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말들에는 벌써부터 가시가 가득했거든요. 아침에 목이 가득 잠겨서 전화를 하면 넌 뭐 하느라 여태껏 자고 있었냐며 화를 내셨고 낮에 목을 가다듬고 높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 그런 목소리 낼 수 있으면서 왜 항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냐고 화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이건 그냥 저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을 느낀 순간부터 저는 전화를 하는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연신 네네 하고 단답형 대답만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매일 전화해서 단답형 대답만 하자 결국 열이 받았는지 시모가 제게 말하더군요. 너 요즘에 무성의하게 답하는구나. 무슨 말만 하면 네네. 네가 뭐 앵무새니? 그렇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인데요. 습관적으로 네라고 답할 뻔한 저는 시모가 반론할 수 없는 대답을 꺼냈어요.
어차피 순종적인 며느리를 보고 싶은 거니 그대로 행동해 주겠다는데 뭐가 그리 화가 나는지. 그렇다고 제가 중간에 그건 아니에요 라던가 그건 좀 힘든데요? 라는 말을 하면 득달같이 저에게 말하곤 하거든요. 어른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라고요. 그러니 네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잖아요. 제 말에 심호도 따지기는 좀 그랬는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연락은 똑바로 하는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매주 주말에는 꼭 한 번씩 시댁에 들러라. 네가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들 내조는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 살펴봐야겠으니 말이다. 그날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매일 연락하는 것도 귀찮은데 주말마다 시댁 방문이라뇨. 그렇지만 이번에도 제 대답은 네 뿐이었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른 하는 말인데 듣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커서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난다는 말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특히 시댁에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단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주말마다 시댁 방문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매번 갈 때마다 다른 일을 시켰어요. 처음에 시킨 일은 반찬을 만드는 거였죠. 나물 3가지에 메인 고기 요리 하나, 생선 요리 하나, 마른 반찬 2가지. 요리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다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게다가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리를 할 시간도 그다지 없는 맞벌이하는 며느리에게 첫 시험치고는 무척 힘든 일이었죠. 그래도 어찌저찌 해냈는데 돌아오는 답은 역시나 가시돋친 말이었어요. 무슨 음식을 이렇게 못하냐? 너 그러고도 여자라고 할 수 있냐? 집에서 뭘 배워 먹었냐? 간도 안 된 음식을 여태껏 우리 아들에게 먹였냐 등등. 그렇게 욕 실컷 얻어먹고 집에 가서 뻗어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청소였어요. 화장실 청소를 시켰는데 우리 집도 아니라 익숙지도 않은 청소에 고무장갑도 주지 않은 시모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겨울에 무슨 생각인지 보일러까지 싹 다 꺼두고는 찬물만 쓰게 만든 시모를 보니 정말 너무하다는 말만 입안에 맴돌았죠. 어떻게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할 수 있나 싶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저도 옥이란 게 있으니까 꼬리 말고 도망치는 꼴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간 하다 보니 어느새 워크숍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가을에 워크숍을 가는데 무조건 1박 2일이었어요. 남편도 물론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번 주에 워크숍 있으니까 어머님이 혹시라도 나 부르면 당신이 좀 가줘. 뭐? 귀찮은데. 귀찮아도 가. 당신한테 설마 일은 안 시키겠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 어머님도 안심하시겠지. 아들 사랑 지극정성이신 분이잖아. 가서 왜 내가 못 오는지 설명도 좀 해드려. 내가 이야기해봐야 백날 우기기만 하실걸? 알았어. 이번 주에 가서 얼굴 한번 보일게. 그럼 됐지? 남편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후다닥 사라졌어요. 제가 마지막에는 푸념의 이절을 듣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시모의 일을 말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지금뿐일 거라며 이해하라고 하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도망치듯 대화를 끊어먹는 걸 보니 참 답답했어요. 시모에게 워크숍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시모는 절대 용납 못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워크숍을 빠지고 오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어른 생일이던가 집에 행사, 경조사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굳이 저를 괴롭히기 위해 부르는 건데 제가 워크숍을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워크숍을 즐기고 있었죠. 친목 도모보다는 교육의 성격이 더 강한 탓에 저녁을 먹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친목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뒷시간을 이용하겠지만 저는 그럴 바에는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7시 반쯤 전화가 오더군요. 시모였어요. 네, 여보세요? 야, 너는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도 않니? 어디서 뭘 하고 자빠졌길래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 어머님, 저번에 제가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보라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회사? 너 지금 일한다고 유세 떨어? 일하는 게 대수야? 네가 뭔데 내 말 이따위로 무시하고 지랄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무시한 게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니깎게 돈 몇 푼 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매번 회사 거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내조는 더 못하는 주제에. 그래, 돈 번다고 너도 가장 노릇한다고 말하고 싶디? 주제 파악을 해야지.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여자답게 조신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며느리가 돼야지.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도 안 들어. 아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깟 돈 몇 푼 번다고 네가 우리 집을 무시하냐 이 말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어질어질 하더군요. 교육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두통이 있는 머리에 시모의 욕까지 한 바가지 얻어먹으니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터질 것 같았어요. 여러모로. 저는 시모에게 말했죠. 제가 일하는 게 그렇게 걸리적거리면 일 그만둘게요. 됐죠?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녹음한 뒤 뚝 끊어버렸어요. 스토커가 전화하듯 몇 번을 전화하는 시모 연락을 무시하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 왜 시댁 안 갔어? 오늘이었네. 미안, 잊어버렸어. 매주 가는데 한 주 정도는 안 가도 되지 않아? 당신이 안 가서 내가 무슨 꼴 당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왜 당신 어머님한테 그딴 소리 들어야 하는데. 야, 너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무슨 소리를 했든 네가 잘했으면 아무 말 안 하셨겠지.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그깟 몇 푼 벌려고 일하면서 유세나 떤다고?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그건 엄마도 잘 모르고. 됐고, 나 어머님한테 일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 알아서 돈 벌어서 생활해. 생활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거 알지? 나 이제부터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시댁 다니면서 일만 할 테니까. 나도 돈 받아 쓰는 게 편하지. 그렇게 하자. 굳이 욕 얻어먹어가면서 돈 벌고 힘들게 살 필요 있겠어? 여보, 무슨 말이야. 우리 지금 집이며 차며 대출금으로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당신이 돈 안 벌면 우리 생활이 안 된다고. 나는 생활비 줄 돈도 없어. 그래?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 나더러 돈 몇 푼 벌면서 시댁 무시하냐고 하던데. 나는 무시한 적 없으니까 그냥 일 그만둘게. 나머지는 당신이 어머님이랑 상의해. 끊을게. 결국 저는 남편에게 폭탄 하나 터뜨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전화기를 아예 꺼버리고 숙소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잠을 자고 싶었는데 잠이 너무 안 오더군요. 뱃속에 열불이 끓어오르니 잠은 오지 않고 화만 계속 나서 결국은 창문 열고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본 척도 하지 않고 곧바로 가방부터 정리했어요. 여보, 그 퇴직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하는 거지? 지금은 주말이잖아. 내일 일하러 가서 이야기할 거야.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 말 한 것뿐이야. 당신이 이해하고 넘겨야지.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매번 모진 소리 들으면서도 꼬박꼬박 시댁에 다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당신도 그래.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미안한 생각 안 들어? 그렇게 소리치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너 어제 안 왔으니 오늘이라도 와. 이번에도 워크숍인지 뭔지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이 사람 일하느라 못 가요. 제가 답할 틈도 없이 남편이 먼저 저를 옹호하고 나서더군요.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무섭긴 했나 봐요. 예,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내가 괴롭히려고 오라고 그러니? 아직 준비도 안 된 애가 시집 왔으니 내가 알아서 단련을 시켜주려고. 단련은 무슨 단련이에요? 제가 잘 살고 있으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와이프 일 그만두면 안 돼요. 요즘에 홀벌이로 먹고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일하느라 힘드니 앞으로는 이 사람 매주 불러내지 마세요. 남편의 말에 심호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죠.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건데? 네가 며느리 휘어잡지를 못하니 내가 해주는 거 아니냐? 됐어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2번 다시 일 그만두라느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매번 불러내지 마시고요. 결국 남편이 크게 시모에게 뭐라 하고 나서야 시모의 요구는 줄어들었어요. 그 일 이후로 시댁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확 줄었고요. 정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날이었어요. 물론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협박이 없었으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일도 없었겠지만요. 그 뒤로 저희는 대면대면하게 연락을 하며 지내왔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날 말이에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낮에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지 못하다. 손목이 아파서 정형외과 다녀왔다. 손목을 쓸 때마다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머,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손목에 있는 인대가 어디 안 좋다는데 일단 손목 보호대하고 약 먹어보자는구나. 주말에 너 할 일 없으면 와서 일이나 도와라. 손목 일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럼 약 잘 챙겨 먹고 계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가서 일 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은 저는 어차피 주말에 가야 하니 지금은 마음을 놓기로 했어요. 일이 있으니 지금 당장 뛰쳐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제 몸 상태가 무척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환기가 들지를 않나 등이 무척 아프고 화장실에 가면 찌릿찌릿 아프더군요. 고열이 오르자 결국 저는 응급실로 향했어요. 제 병명은 급성 신우신염이었고 최소 5일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상황에서 저는 제대로 된 판단도 되지 않은 몽롱한 머리로 일단 제가 아픈 걸 알리기로 했어요. 우선은 회사에 먼저 신우신염으로 입원하게 돼서 못 가겠다고 연락했고 그 뒤에 남편에게 병원 입원한 상황을 말했죠. 뭐? 신우신염? 5일이나 입원해야 한다고? 나 지금 열 올랐다 내렸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나 쓸 물건들 목록 보내줄 테니 좀 가져와줘. 그렇게 남편이 부랴부랴 제 물건을 챙겨 병원으로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머님한테는 당신이 말 좀 잘해줘. 오전에 연락드렸더니 손목 아프시다고 주말에 와서 일 좀 하라고 하셨거든. 내가 지금 전화하면 또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직접 가서 나 입원했다고 말하고 일 좀 해드리고 와. 알았지? 알았어. 알았으니까 당신 몸이나 신경 써. 내가 알아서 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하고.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일하기 위해 집으로 갔고 저는 아픈 몸으로 병원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여태껏 당한 일이 많으니 굳이 제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남편에게 한 번 더 문자는 보냈죠. 이번 주말에는 꼭 어머님에게 가라고 말이죠. 남편이 알았다는 답변을 보고서야
마음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5일 만에 퇴원하는 날, 아침에 병원에서 제 물건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면 퇴원할 준비해도 된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전화가 울리더군요. 심우였어요. 저는 솔직히 전화를 받기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팠으니 너 몸 괜찮냐는 안부 전화일 거라고요. 네, 어머님. 너 주말에 왜 안 왔어? 정말 배짱 한번 좋구나.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도 시댁에 와보지를 않아? 야,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야? 일이 아무리 바빠도 시어른이 아프면 튀어와야지. 어머님, 저 입원했다가 이제 막 퇴원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 집에 안 왔어요? 거짓말도 잘하네. 네가 무슨 입원이야? 너 네 입으로 우리 집 오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네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해? 어디서 이런 여자가 굴러 들어왔는지. 여기저기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가득하고 아프다는 심은 무시하고 병원이라고 거짓말을 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 어머님, 진정하세요. 남편한테 확인부터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우선 시모에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어제 시댁에 안 갔어?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 오셨어. 미안. 또 잊어버렸네. 설마 엄마가 또 전화 왔어? 그래.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아주 나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나셨어. 빨리 전화해서 오해 풀도록 말 좀 잘해봐. 남편과 전화를 끊고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고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더 화가 나셨더라고요. 야, 너 도대체 뭐하는 년이야?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걔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설마 남편 쥐잡듯 잡니? 아니면 우리 아들 패고 다녀? 아니면 약점이라도 잡고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 난리냐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이야기가 잘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시모는 무슨 일인지 더 화가 났고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으니 저는 답답할 뿐이었죠. 어머님,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남편에게 오해를 빨리 풀어달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오해?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네가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안 온 건 누가 봐도 네 잘못 아니냐? 오기 싫어서 남편 보내려고 한 거 잘 들었다. 너 그렇게 시댁이 싫으면 그냥 이혼해. 왜 살아? 나 꼴 보기 싫다고 시위하나 본데 나도 너 꼴 보기 싫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도 망쳤고 우리 아들도 네가 망치고 있잖아. 살면서 나한테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는 착한 아들이 네 말 한마디에 꿈뻑 죽어서는 아주 이 엄마를 잡는다고. 네가 문제야. 다 네 탓이야.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지금 오해다 아니다 난리냐고. 어머님, 제가 아파서 입원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원 확인서 진단서 있으니까 보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저도 이런 말 듣는 거 기분 나쁘고 화나거든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으세요? 아파서 입원했다 퇴원한 며느리한테. 몸조리 잘했냐는 말 들을 줄 알았는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왜 안 왔냐고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못 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가달라고 미리 이야기했고요. 가지 않은 건 남편 탓이지 제 탓이 아니잖아요. 입만 살아서는 그것도 변명이라고 해? 네 병이 뭔 병인지 알겠다. 그거 꾀병이야. 별거 아닌 병으로 입원까지 할 정도로 우리 집에 오기 싫었던 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어. 네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마.
앞으로 너랑 대화할 일 없을 거다. 아들한테도 너랑 이혼하라고 말할 거야. 시모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탁 끊어버리더군요. 열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 한 거야? 어머님이 왜 저렇게 나한테 난리시냐고. 내가 무슨 말까지 들었는지 알아?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그래. 나는 내가 가기로 했는데 못 갔다고 이야기했어.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해? 내가 아팠다고는 이야기했어? 왜 내가 아픈 걸 꾀병이라고 이야기하시냐고. 이상하잖아. 당신 몸 안 좋다고 말했어. 어머니가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당신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냐? 매번 이게 뭐야. 중간에서 고생하는 내 생각하지도 않지. 매번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고 나도 그거 하기 싫어. 두 사람 일은 둘이서 해결하라고. 그래. 당신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랑 어머님 둘이서 열받아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지? 알면 묻지 마. 두 사람이 알아서 풀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끼지 않을 테니까. 남편 새끼 말 듣는데 진짜 머리통 돌 것 같더라고요. 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시무가 왜 화를 내는지, 남편 놈이 뭐라고 씹으려는지를 알아야 무슨 변명을 하든 반론을 하든 뭐라도 대처를 할 텐데, 제 잘못은 없다며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 놈을 보니 진짜 열받더라고요. 시무가 우리 둘 헤어지라고 했으니 헤어지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저런 소리 들으려고 악착같이 결혼생활 유지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싶었죠. 집 팔자 지가 꼰다고 저는 그게 딱 질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혼하는 거 너무 화나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냥 이혼을 해줘요? 이혼해주면 남편 놈은 둘째치고 시무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년 치웠다고요. 그리고 시무도 제게 모진 소리 퍼부은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모진 소리 듣도록 해줘야 동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정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요새 몸이 허해 보이는데 괜찮은 삼계탕집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지인분이랑 같이 들려봐요. 근데 인기가 많아서 예약을 해야 하니까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곧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러 가겠다고 제게 식당 예약을 부탁했어요. 그 식당은 길게 뻗은 방 공간을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받는 곳이었거든요.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귀만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곳이요. 그렇게 아버지의 식사 예약을 하면서 저는 똑같은 날짜 시간에 바로 그 옆 칸에 예약을 하나 더 잡았어요. 그리고 그 날짜에 식사나 하러 가자며 시무와 남편을 태워 아버지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옆방인 예약석으로 향했죠. 난 아직도 왜 내가 너랑 이곳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너랑 상종도 안 하겠다고 했어. 두 사람 이혼하기 전에 나는 너랑 겸상할 생각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는 시무를 보며 저는 남편부터 쳐다봤어요. 여전히 남편은 제 눈을 피하기 바쁘더군요. 어머님,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만든 건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걸 풀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어머님은 제가 꾀병으로 시댁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 가져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날 입원하고 있었고 열이 40도까지 오르내려서 몸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아팠고 남편에게 어머님에게 가보라고 이렇게 문자로도 당부를 했었어요. 그딴 종이 쪼가리가 뭔데 내가 너를 믿어야 하니? 대충 음식 좀 데려와서 밥 먹이고 없던 일로 하고 싶은 모양인데 나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두 사람 이혼할 생각부터 하는 게 어떠니? 이래서 내가 처음에 너 들이기 싫다고 그렇게 말했어. 엄마 없이 커서 뭘 배웠겠냐고.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배운 게 없으니 시어른 말을 귀한 줄 모르고 귓등으로 듣지. 말도 안 듣고
잘하는 게 있기를 하니? 인물이 예쁘기를 하니? 그렇다고 내 아들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밖에 없는 애를 왜 내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해? 아무리 숨겨도 애미 없는 건 티가 나.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는데 이게 뭐니? 내 아들 인생의 오점만 만들어서는. 정말로 이때는 복수금하고 그냥 시모 머리끄댕이를 쥐어뜯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모욕하는 시모가 진짜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제가 화내기 전에 파티션이 확 젖혀졌죠. 거기에서 나타난 건 저희 친정아버지와 시부였어요. 두 분의 얼굴은 심상치 않았죠. 잔뜩 정색한 아버지와 상기된 채 분노로 가득 찬 시부. 맞아요. 제가 일부러 두 분이 들으시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시부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제게 못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말을 걸지를 않았죠. 그래서 시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혼하기 전에 시부가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 여편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정신이 나갔어? 내가 들은 말이 도대체 다 뭐냐고? 이혼? 당신이 대간절 뭔데 며느리한테 이혼을 하라 말아야. 그리고 넌 네 마누라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어? 둘이서 한 사람한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시부의 노한 목소리에 시모가 깜짝 놀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게다가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보,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그리고 사돈. 내 말에 대답이나 해. 당신은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 당신은 나랑 결혼할 때 완벽해서 결혼했어? 당신이야말로 매번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지. 왜?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컸으니 며느리한테도 그리 구박하고 싶었어? 어른이 됐으면 그 마음을 좀 넉넉히 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좁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게다가 이혼 이야기는 대체 왜 꺼냈어? 나는 억울해요. 내가 손목이 아파서 집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건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편 들고 싶으면 뭐라도 알고 하던지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래? 여기 지금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만 봐도 며느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당신은 이것도 못 믿겠다고? 그러면 네가 말해봐라. 넌 며느리가 가라고 했는데 네 어미한테 왜 안 왔냐? 시부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게 저도 잊어버렸고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너희 엄마한테 며느리 아프다고 이야기는 했어?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아프다고만 했어요. 그치만 제 탓은 아니죠. 솔직히 저도 억울하죠. 엄마한테도 와이프가 하란 대로 했고 엄마가 열받은 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 말이냐? 잊어버린 건 잘못 아니고 다른 사람 아픈 것도 아니고 네 엄마 아프다는데 왜 너는 잊어버리고 며느리가 가야 해? 며느리가 못 가는 상황이면 너라도 가야지 이 불효자식아. 며느리한테 네 엄마 다 맡겨놓으니 좋더냐? 응?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그래요? 이번 일도 엄마가 열받아서 지금 이러는 건데. 이서방, 됐네. 더 이상 변명 안 해도 되네. 자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두 사람 이혼해. 나도 귀한 내 딸 이런 취급 당해가면서 결혼 생활 유지하라고 할 생각 없어. 그런데 이혼하면 자네랑 나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일이 먼저 있지. 그렇지 않은가?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이 해결할 일이 뭔데요? 그래, 다들 모여있으니 내가 물어보마. 너 카드빚 5천 정도 있었던 적 있었니? 카드빚이요? 방문하며 저도 모르게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남편이 제 눈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이서방이 찾아와서 그러더라. 네가 사치가 너무 심해서 카드빚을 져서 생활이 안 되고 있다고 말이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게 불쌍해서 자기가 말하러 왔다고 했지. 그러면서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거든. 네 명의 카드빚 갚는다는 말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우리 아빠한테 돈 빌렸어? 여보, 그때는 돈이 좀 필요해서. 당사자들이 눈앞에 있으니 거짓말도 못하게 된 남편은 우물쭈물 말하더군요. 제 이름 팔아 친정아버지에게 돈까지 빌려간 남편 놈을 보며 저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이혼하면 그 돈부터 당장 갚게. 오래 걸릴수록 이자 붙을 거고 나는 법정 이자 다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걸세. 장인어른, 이렇게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시면 저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여보, 당신도 그렇지. 우리 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만. 자네 어머니가 이미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자는가? 나도 그 말에 찬성이네. 죽은 우리 와이프까지 들먹이면서 싫다고 말하는 집에 미안 딸 1초도 두고 싶지 않아. 결혼시키기 전에 내 딸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걸 알았다면 나는 절대로 이 결혼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사위인 자네도 자네 어머니도 용서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결국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분위기는 완전 싸해졌죠. 이 분위기에서 가장 당당한 건 시모였어요. 잘 됐네요. 우리도 그쪽 집안이랑 엮일 생각 없었어요. 그딴 돈 5천만 원? 아들 신혼집 팔면 바로 마련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유,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이 정도로 깨끗하게 헤어져준다니 우리도 깨끗하게 돈 돌려드리면 되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나 와이프랑 이혼 안 할 거라고. 대체 왜 혼자서 이 난린데? 뭘 알고나 지금 말하는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내가 뭘 몰라? 인서가, 넌 잠자코 엄마 하자는 대로 해. 신혼집도 너 혼자 다 마련했으니 상관없지 않니? 신혼집을 왜 남편이 혼자 마련해요? 저랑 둘이서 반반 부담했는데요. 제 말에 시모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하더군요. 시모는 우리 신혼집을 남편이 다 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집 살 때 반을 부담했거든요. 당신 대단하네? 이것도 거짓말했어? 도대체 거짓말 안 한 게 뭐야? 나 아프다는 것도 제대로 말 안 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돈 빌리고 어머님한테도 내가 집 살 때 돈 보탠 거 이야기도 안 했어? 그러니 어머니가 날 무시했겠지. 돈도 없는 집 딸년 데리고 왔다고. 그치? 그걸 당신은 열심히 이용해서 나 욕먹이고, 어? 제 말에 남편이 제게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솔직히 엄마한테 혼날까봐 거짓말 살짝 한 거 있기는 해. 그치만 그때 잠깐 아주 조금만 그랬던 거고 이제는 다들 진실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자.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당신이랑 이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고 하지만 말아줘. 어? 뭐래? 당신이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게다가 매번 나를 이용한 거짓말이지. 당신은 와이프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 당신 여태껏 승진에도 아무 욕심 없어 보인 게 내가 돈 벌면 당신이 굳이 돈 안 벌어도 되겠다 싶어서 편한 마음으로 있었던 거지? 여차하면 우리 아버지, 당신 부모님한테 나를 이용해서 또 거짓말해서 돈 받아냈을 테니까. 그치? 우와, 꼴랑 4년 살았는데 내가 당신 완전 밑바닥까지 보게 될 줄 몰랐네. 당신은 이혼 안 하고 싶겠지.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 얼만데, 그치? 근데 나는 이혼할 거야. 당신 행동도 짜증나고 죽은 어머니 입에 올리는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불쾌하고 열받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 헤어지자.
당신 매달리면 그것보다 더 추한 건 없어. 당신 어머니 말처럼 이혼해. 저의 선언과도 같은 말에 남편은 안 된다며 울고불고 소리치고 시부는 시모에게 소리 지르기 바빴죠. 친정아버지는 그런 아수라장에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일사천리로 이혼이 진행됐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시댁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 시모와 남편이 제가 잠시 머물고 있던 친정집까지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게 며느라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좀 심했어. 나도 아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네가 정말로 이렇게 힘든 상황인지 모르고 그랬어. 이제는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일은 다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어떻겠니? 이혼이라니 여자 팔자에 이혼 경력은 좋지 않잖니. 너희가 싫어서 이혼하는 거면 몰라도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이혼하라고 해서 하는 거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필요 없고 싫다고 하신 분은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정은 다 떨어진 상태고요. 저한테 거짓말한 건 물론 시어른들한테도 저희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한 남자예요. 제가 왜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할 거라고 여기세요? 저는 남편한테 눈꽃만큼의 마음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여보, 그 부분은 내가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고 변명할 생각도 전혀 없어. 하지만 이대로 헤어지면 나 진짜로 파산할지도 몰라서 그래서 부탁하러 온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신혼집 팔아서 너한테 돈 주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그 집 앞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팔고 나서 대출 자동 상환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고 같이 지내면서 너 대체 그 많은 돈으로 뭘 한 거야? 도대체 어디다가 그 돈을 다 썼냐고. 나한테 생활비도 받았었으면서. 코인이랑 주식 좀 했어. 나도 이렇게까지 망할 줄은 생각도 못했지. 그치만 정말로 맹세해. 그 빌린 돈으로 주식 코인에서 돈 벌면 당신한테 당연히 다 돌려주려고 했어. 그런 짓을 한 것도 다 당신 생각해서 한 일이고. 지금 시기가 별로라서 그렇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금방 치고 올라올 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혼 다시 생각 좀 해줘.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알고는 있어? 돈 없으니 이혼하지 말고 여전히 결혼한 채로 당신을 위해서 돈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 돈 벌어다 주는 기계니? 당신이 저지른 일을 왜 내가 수습해? 여보, 제발. 나 당신 없으면 진짜 완전 파산이야. 그 정도로 파산 안 돼. 당신 직장도 있고 집 팔면 집 대출금은 사라지는 거니까 월급은 더 남을 거 아냐. 나한테 애원할 필요가 없지. 그게... 남편은 이번에는 시모 눈치를 보더군요. 그 얼굴을 보니 남편이 또 뭔가 일을 저질렀다는 예감이 들더군요. 시모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아들 등짝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 설마 또 사고 친 거 있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네가 지금 빌린 돈만 해도 얼마인지 알기나 해? 네가 이 정도로 빚더미 위에 앉은 걸 알았으면 죽어도 너랑 며느리 이혼 못하게 막았을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사실은 내 월급도 지금 카드론 쓴 거 갚는 중이라. 야, 너 진짜 엄마 속 뒤집어지게 만들래? 나는 지금 너 때문에 너희 아빠한테 이혼당하게 생겼어. 며느리 다시 데리고 오는 거 아니면 네 아버지가 나를 내쫓겠단다. 시모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명확하더군요. 시부가 시모에게 으름장을 놨더라고요. 예, 사람 하나, 아니 둘 살리는 셈 치고 다시 돌아와 주렴. 제발 부탁이다. 2번 다시 이번과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맹세하마. 응? 죄송해요.
이렇게 못생기고 일 못하고 버릇없는 며느리 어머님도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렇게 사고 뭉친 남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의 단호한 말에 시무와 남편은 결국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갔죠. 나중에 이야기 들었더니 시무는 이혼 위기로 시부의 눈치만 보며 살고 전 남편은 시댁에서 투잡 뛰며 밤낮 없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버지가 받아야 할 돈은 시부가 내주셨고 내주신 금액을 다 갚지 못하면 상속도 없을 거라는 말에 열심히 시부에게 돈 갚고 있는 중이더군요. 괜히 얌전히 잘 있는 사람 건드려서 긁어부스러 만든 시댁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마누라 이름으로 거짓말이나 일삼는 전 남편 놈이나 며느리 아픈데도 시댁에 불러들여 일 시켜 먹으려고 했던 시모나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두 사람 이야기 들으니 어떠신가요? 제가 참고 살았으면 제 팔자 제가 꼰 사람 됐겠죠? 저는 지금도 이혼을 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쓰다 보니 한정없이 길어지네요. 여러분, 아니다 싶을 때는 빠져나와야 해요. 잘못하면 빚 지옥에서 허덕이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